11화가 드디어 방송되었는데요. 유스티티아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강빛나를 볼 수 있는 회차였죠. 죽은 줄 알았던 파이몬이 되살아나며 강빛나를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한다온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죽을 위기에 처했죠. 과연 그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레모리는 강빛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그레모리가 등장하며 파이몬으로부터 한다온을 구해주죠. 결국 한다온을 택한 강빛나는 파이몬을 죽임으로써 바엘에이의 모든 능력을 몰수당해버리는데요. 이 사실을 한다온은 알지 못한 상태였죠. 황천빌라 장명숙은 아들을 죽인 제이를 잡아달라며 강빛나를 잡고 오열하는데요. 악마로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강빛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태규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구만도는 모든 능력을 몰수당한 강빛나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극구 반대하는데요. 강빛나는 자신이 판사라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결국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제 진짜 판사라도 된 걸까요? 강빛나는 그곳에서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되며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궁금해했던 진짜 강빛나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정태규가 정선호를 사주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이것인데요. 강빛나가 정태규의 진짜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우연히 들어가게 된 비밀의 방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에는 정태규가 정선호 엄마를 고문 아닌 고문을 해 죽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한마디로 그 방에 감금한 채 음식과 물을 일체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스스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일까이죠. 어쩌면 정태규가 그를 죽이면 안 되는 죽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호가 강빛나를 죽인 것도 결국 정태규에 의한 가스라이팅에 의해서였는데요. 한마디로 약이 필요한 그가 정태규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정선호가 약을 하게 된 것도 자신의 엄마를 정태규가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 불안과 두려움에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 또한 정태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는 김소영 팀장과 강빛나를 죽이는 것으로 실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선호 엄마 비디오를 보게 된 강빛나는 도저히 정태규와 약혼을 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그에게 문자로 파혼을 통보하죠.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11화에서 강빛나는 사탄과 제이가 정선호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사탄도 제이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약쟁이에 정태규에 조정당한 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사탄과 제이는 누구일까요? 강빛나는 비밀의 방에서 충격적인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동안 시체들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의 신체 일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악마들이 사용하는 칼과 도구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 정선호가 아니더라도 정재걸과 정태규 둘 중 한 명은 분명 사탄인 것이 확실해 보이죠. 12화 예고편 장면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입니다. 정태규는 정재걸에게 반말을 하며 계약한 거 잊었냐며 그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정재걸 또한 잊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도대체 그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사탄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쩌면 사탄은 정태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규는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으로 나오는데요. 어쩌면 정태규는 오래전 죽고 그 몸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죠. 그 증거로는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선호 엄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두고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스스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악마 세계에서의 죄 없는 자는 죽이면 안 된다는 룰이기도 하죠. 사탄 또한 악마이기에 죄 없는 인간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태규는 정재걸과 다르게 강빛나를 극도로 불편해하고 싫어했었는데요. 그 이유 또한 왠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서이지 않을까 싶죠. 그는 강빛나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 강빛나와는 180도 다르다며 강빛나가 맞냐고 말이죠. 이는 자신이 악마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지옥에서 도망친 자신으로서는 다른 악마에게 자신의 존재를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세 번째는 정선호에게 누군가를 죽이라고 사주한 것도 자신이 죄 없는 인간을 죽일 수 없기에 다른 사람 손을 빌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고편에서 보여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죠. 이때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의 아버지였는데요. 이는 자신이 그의 자식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어쩌면 진짜 죄인은 정재걸로 보이는데요. 그 또한 정태규의 사주로 인해 다운 가족을 비롯해 12명을 죽인 것이 아닐까 싶죠. 세월의 흐름을 본다면 정태규보다는 정재걸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다 정선호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태규가 정선호에게 제2의 역할을 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재걸과 정태규의 계약 조건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재걸은 정태규에게 영생에 필요한 신체 일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태규는 현재 국회의원 5선인 그의 부와 권력을 지켜주는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는 황천빌라 재개발에 관련한 조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드디어 카일룸도 등장했는데요.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손피부를 보았을 때 정재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한 옷의 의상 색상은 약간의 초록색을 띠고 있죠. 아마도 정태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에게 현재 더 필요한 것은 신체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 정태규와 정재걸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재걸은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정태규는 심하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걸이 자신이 정선호를 죽였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면 정태규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죠. 어쩌면 정재걸 또한 심리가 불안정해 보이는 정태규에게 불안을 느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진짜 아들 정선호도 죽은 상황이죠. 어쩌면 정재걸은 정태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잠시 동안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정태규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자신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흥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보여준 사탄의 눈 모양은 흡사 청소업체의 김재현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예고편에서의 사탄의 모습도 등장했죠. 바로 노란 머리의 사탄이었는데요. 그런데 뒤태를 보면 두상이나 목선 그리고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봤을 때 정태규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제 본격적인 사탄과 유스티티아의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바엘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유스티티아가 과연 혼자 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싶죠. 어쩌면 최종화에서 바엘이 등장하면서 세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다온이 누군가를 죽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지옥에 가자고 소리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오미자 또한 자신도 한다온이 지옥에 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에 강빛나는 자신이 지옥에 가서도 그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한다온이 죽인 사람은 정재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인 그를 죽이면서 부모님의 복수를 한 것이죠. 아니면 김소영 팀장의 복수를 위해 정선호를 차에 태우기 전에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